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기업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고요.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인대 손상 치료, 연골 재생 촉진제 연구부터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체 치료제인 인보사의 개발사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13억 원, 영업손실 343억 원, 당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가 있었는데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코오롱 티슈진의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네.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화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좀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개선 계획에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행 결과에 대해서 이 내역서를 좀 제출했다는 거고. 네. 자, 내용을 다시 좀 볼게요. 2020년 12월 17일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1월 7일 개선 계획에 따라서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다. 개선 결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합격을 받고 1년에 이 개선 기간을 받았는데 1년 후가 된 시점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행했습니다라고 이제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자 2월 9일까지입니다. 영업일 기준 2022년도 2월 9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이와 별개로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 8월 31일에 부여한 개선기간 1년 추가죠. 자, 이게 완료가 올해 8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다. 좀 다소 좀 어렵죠? 네. 자, 2월 9일 날은 뭐고 8월 30일도 뭐냐? 네. 자, 이게 뭐냐면 회사가 두 가지 요건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 두 가지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결일이 바로 1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라고 표기를 해준 겁니다. 네, 7일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공시 봤는데요. 대표님은 결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 코오롱 티슈진이 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갔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뭐냐면은 회사가 인보사라는 회사의 중대한 파이프라인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었는데 중대한 성분의 위조, 성분을 속였다는 거예요. 연골세포에서 추출된 이 치료제 세포가 아니라 신장, 콩팥이죠. 콩팥 세포를 활용한 이 세포로 이제 사용됐다. 자, 성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좀 명백했는데 성분 자체가 허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모멘텀이 바뀌어진 거죠. 회사의 중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허가 취소, 그다음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까지 중단이 좀 되면서 중단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자, 존속 여부가 좀 남은 거예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회사의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의 어떤 이 부실 기재 부분까지 좀 논란이 좀 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어떤 수정까지 진행이 되면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서 먼저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중대한 또 횡령 배임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죠. 코오롱 티슈진의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개별적 요건입니다. 지금 아까 1월 7일 거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보면은 8월 이번에 1월 7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던 이 내용은 뭐였냐면 개별적인 요건이라고 해서 내용이 불성실 공시법인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상장 관련돼서 허위 자료가 제출됐을 경우.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불성실 공시도 해당이 되고 상장 관련 허위 제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요건으로 인해서 먼저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 이게 1월 7일 날 개선 기간이 좀 종료가 좀 됐던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하단에 나와 있죠. 2022년도 8월 31일에 개최 예정인 어떤 기업심사위원회가 뭐냐면 네. 종합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회사의 재무 상황, 기업 경영의 계속성, 그리고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부분, 그리고 공시 체제. 즉 횡령 배임이 있거나 회사의 감사 의견이 거절됐거나 네. 재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경우에 종합적 요건으로 결정을 좀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별적 요건으로 심사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회사의 중대한 이 파이프라인 인보사에 최근 좋은 소식이 좀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좀 됐고 FDA에서 어떤 임상 시험의 어떤 허가가 다시 이루어졌던 것은 개별적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임상 3상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의 부활 신호탄이 되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네. 개별적 요건에서 1월 7일 날 만약에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유추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상장 유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아니겠죠. 거죠. 네. 자,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은 해소가 되는 거고 네. 올해 8월 31일 날 종결되는 네. 여기서 다시 20일 영업일이니까 한 9월 말까지는 좀 결정이 좀 될 텐데 9월 말까지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서 최종 확정이 좀 된다면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는 한 10월 초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자, 문제는 자, 개별적 요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 요건을 반드시 좀 이번에 해소할 수 있을 거. 자, 이게 관건인데 자, 횡령 배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최근에 이 자금 조달도 성공했고 네. 그리고 임상 자금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임상 자금 통해서 지금 임상 3상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최근 이 기사를 통해서 본 거는 지금 뭐 3상 재개가 좀 허가 통보되고 난 이후에 네. 지금 한 10일부터 한 1,020명에 대해서 이 3기 투약을 좀 시작을 하거든요. 자, 투약에서 유효성, 임상 파이프라인의 어떤 유효성, 약품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본격화된다면 충분하게 조건부 시판 허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저는 8월 말 이후에 좀 10월 초에는 거래가 한 90% 이상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거래가 재개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심사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 경우도 사실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코오롱 티슈진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경우의 네. 수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여러 업황에 지금 회사의 어떤 상황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고 네. 회사가 임상 비용까지 좀 마련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게 지금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중대한 또 리스크가 좀 있다면 자,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최종 의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종합적 요건이 8월 31일 날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갖게 되는 건데 네. 자,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이 좀 다르게 있다고 해서 네. 그럼 매를 2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않습니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네. 자,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의 심사 대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요. 개별로 봐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개별적 요건에서는 저는 큰 의견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8월 30일 날 종결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상장 폐지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의 어떤 요건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 기간까지는 기회가 있는 셈이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인보사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코오롱 이 티슈진의 경우에는 인보사로 인해서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까지 들어갔다가 최근에 임상 3상까지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다시
상장 유지, 네.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후에 회사에서는 중대한 어떤 임상 시험의 3상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기다릴 수밖에 좀 없죠. 8월 31일까지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번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긍정의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봐야 되고 8월 30일 날 종합적인 어떤 요건은 회사의 임상시험의 어떤 가시와 성분의 어떤 유효성을 좀 입증해서 네. 오히려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한다면 충분히 거래 재개될 수 있다는 점 판단이 듭니다. 네, 우선은 또 다른 개선 기간인 8월 30일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지만요. 그래도 임상 3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오롱 티슈진 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요, 2005년 심 엔터테인먼트로 설립해 서 화이 브라더스로 사명 변경했고요. 그 후에 2020년 9월에 현재 상호명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변경했습니다.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OST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 네임도 제작을 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5억 원, 영업손실 21억 원, 당기 순손실 1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액,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분기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어떤 이슈 살펴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전 상호명이 화이 브라더스입니다. 네. 전환 청구권 행사였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자, 전환 사채로 상환받는 게 아니라 네. 주식으로 바꾸는 이 그쵸. 행사입니다. 네. 발행 주식수 현재 주식 총수는 744만 천주. 현재 발행 주식은 744만 주인데 네. 7.1%에 해당되는 53만 1,250주를 행사한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수를 전환을 그렇죠. 한 거라고 결코 볼 수 뭐 있겠죠? 적지 않은 수량이죠. 통상적으로 네. 1% 정도에서 2% 정도가 시장 영향에 다소 좀 미미한데 네. 5%부터는 그래도 시장의 당일 거래량 이상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네. 수량이기 때문에 7.1%는 결코 작지는 않은 수량입니다. 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상기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전환 청구 행사 주식수의 수량을 미포함했다. 그러니까는 상장 후에는 744만 주에 53만 주를 포함해서 이 변경 주식수가 되는 거죠. 자, 일별 전환 청구의 상장일, 예정일 변경될 수 있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네. 4회차 전환 사채입니다. 전체 청구 금액이 51억인데 지금 잔액이 제로기 때문에 자, 51억 원에 남은 4회차 전환 사채 전환 청구량 모두를 자, 1월 19일에 상장 예정일 53만 1,250주를 전환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전환가액이 지금 9,600원인데 오늘 주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잠깐 좀 보면은 자, 지금 9,850원이네요. 지금 전환가액이 다소 전환가액과 현재 시가에 대한 어떤 갭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네. 투자 차익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다소 의아한 부분이네요. 네. 네, SL 바이오닉스가 전환 사채 51억 원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전환 청구 물량이 장내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닌지 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네. 우리 앵커님께서 잘 조사를 해주셨는데 네. 자, 51억 원, 지금 53만 1,250주를 네. 자,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투자자가 전환 청구해서 바로 장내에 주식 처분하는 게 아니라 네. 전환 청구권자가 바로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자, 현재 최대 주주인 잠깐 내용을 좀 이름을 볼게요. 네. 자, 내용을 지금 보면은 과거 AT세미콘인데 SL 바이오닉스. 자, 제가
지금 이 상호가 자꾸 귀에 좀 안 익는데 네. 세미콘라이트입니다. 네. 세미콘라이트가 최근에 어떤 상호 변경을 해서 SL 바이오닉스라고 상호를 좀 변경했는데 네. SL 바이오닉스 현재 최대 주주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시장에 처분할 목적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좀 강화하겠다. 그쵸. 자, 뭐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시장에 좀 나올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 네. 지금 전환가액이 9,600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주가 9,840원. 한 240원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7%의 이 전환 청구 물량을 시장에 판다? 좀 다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저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의 어떤 네. 신고 물량이 시장에 단기에 출환하기보다는 네.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경영권 지분에 합산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1억 원의 전환 청구 물량이 당장 시장에 출현될 일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당장 시장에 출현될 일은 없고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력을 조금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비춰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최근에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액면 병합을 완료를 했잖아요. 근데 액면 병합이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새해 첫날이었죠. 1월 3일 날 회사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있었는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액면 병합의 주권 변경 상장. 자, 이 회사가 액면이 병합된다는 게 뭐냐면 네. 자, 먼저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가령 액면가 500원짜리 코스닥 회사의 법인이 액면 분할을 했다면 500원을 100원으로 분할했을 때 한 주당 5주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예요. 병합은 네. 반대로 합산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액면가를 합산해서 만약에 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하게 된다면 100주가 한 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100원짜리가 네. 500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 5주가 한 주가 되는 거죠. 자, 병합과 분할의 효과인데 네.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냐? 자, 많이 궁금합니다. 적정 유통 지수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액면 분할을 했었죠. 주식수가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높아요. 10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니까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 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활성화,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액면을 분할해서 많은 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자, 분할 효과는 좀 이런 부분인데 실제 시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식 수가 액면가에 더불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효과만 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상당히 고가로 형성된 이런 회사들은 회사의 어떤 투자 매입 효과가 좀 있고 반대로 액면 병합은 많은 주식수를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저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좀 사전에 자, 주가를 너무 주가 발행된 게 많아요. 몇 억 주씩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2억 주, 3억 주 되는 그런 주식들. 자, 그런데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인데 많은 거래량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주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액면 병합 이후에 적정한 어떤 주식수를 좀 유지해 준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안정화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경우에는 네. 액면 병합을 통해서 주식의 어떤 적정수를 통해서 주가를 안정화하기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액면 병합을 결정을 하고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요, 지난 12월에 불성실 공시 법원으로 지정 예고됐고 또 누적 벌점은 8점입니다.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요즘 네.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 예고가 되면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누적 벌점이 15점이 넘어가면서 지금 네.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되는 연입 ENT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간 케이스가 많거든요. 자, 이 회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 예고. 자, 지정이 아니라 이건 뭐죠? 예고. 네. 자, 내용을 볼게요. 네. 유형자산의 취득 결정. 뭐냐면 종속회사, 즉 자회사가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번복을 한 겁니다.
사겠다라고 했는데 안 산 거예요. 제주도 소재의 토지 건물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종에 이르러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됐고 그런데 최근 1년간 부가 벌점이 8점이라는 거죠. 네. 자, 이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8점에 부가 벌점을 만약에 7점 이상의 부가 벌점을 받는다면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15점 미만의 처분을 좀 받지 않겠는가. 왜냐면 네. 자, 종속화 회사의 어떤 주요 경영상 부분이에요. 이게 본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미친 사항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도 중요성 관점에서 15점이 과연 넘을 것인가 좀 관건인데 네. 종속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이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지금 리조트 사업 부분의 어떤 이 토지 건물을 철회해놨다는 것은 업황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정상적으로 좀 참작할 네. 만한 어떤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행 리조트 사업의 어떤 개발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한다면 회사가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한다면 그래도 7점 미만의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실제로 15점을 초과해야지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제 7점의 추가 벌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난 3월에 이제 인수한 넥스트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평가액이 굉장히 상당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대표님. 네, 이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밝혀졌는데 관련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지난 3월에 자회사 종속회사로 편입된 상장사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과 동시에 인수와 더불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주식 일부를 고점에 좀 처분해가지고 340억 원이라는 평가 차익을 통해서 차익금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전체 지분이 지금 630만 주를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도 최대 주주의 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 회사가 갭 투자의 어떤 부분들을 좀 예상해 본다면 평가 차익에 따라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향후 진행 사업의 어떤 캐시카우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은 단기가 좀 주가의 어떤 급등 요인은 있었지만 충분히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만큼 주가가 급락한다면 오히려 지배 가치의 어떤 평가 손실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경영권의 어떤 당장 어떤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면 현재 이 자금을 동원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실익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금 넷플릭스의 이 마이네임 배급사로 좀 잘 알려진 회사예요. 작년 3월이었죠. 작년 이 시점이었는데 천천히 좀 볼게요. 작년 3월에 자,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 인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관련된 모멘텀 주가 상승 평가 차익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자, OTT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24,600원 단기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액면병합의 액면병합의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자, 저가 부분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평균적인 가격을 좀 하회하더라도 지금 한 11,000원을 좀 이탈된 지금 9,840원. 자, 일봉상의 주가 보면 좀 저점의 영역들 좀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이 있을 것인가? NFT 관련된 사업,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각됐지만 최근에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어떤 주가 상승을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것은요. 자, 분할 액면병합 후 주식수가 전체 743원 아주 가벼운 유통 주식수로 됐고 지금 시가총액도 전일 기준에 755억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가총액에서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올해 2월에 개봉 예정인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뭐 355회 또 배급을 또 맡았다는 거예요. 영화 배급을 좀 맡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흥행한다면 관련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자, 차트 지금 살펴보면 지금 저점의 영역대에서 좀 있기 때문에 싸니까 지금 매수해도 좋은 것 아닌가.
자, 액면병합의 어떤 희석 효과는 좀 당분간 좀 기조가 유지될 거예요.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자, 저는 이렇게 타점을 좀 이렇게 볼게요. 네. 자, 지금 저는 한 9,200원, 9,200원에서 지금 9,800원, 9,200원에서 9,800원 네. 구간이 매수 유효한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지금 가벼워진 주식수 시총 대비 관련된 단기 모멘텀 좀 부각된다면 충분히 한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목표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단기 급등했다가 또 액면 병합 효과가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은 조금 미미한 상태였는데요. 메타버스 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올해 2월 개봉 예정인 355 배급을 또 맡았는데 이 부분이 흥행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200원에서 9,800원을 매수 유효 기간으로 잡아주셨고요. 또 매수 유효 구간으로 잡아주셨고요. 포트 비중은 10% 그리고 분할 매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파라텍입니다. 파라텍은 1973년 설립돼서요.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프링클러 헤드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등의 소방 제품 제조와 판매입니다. 1975년 국내 최초로 소방 제품의 국가 검정을 획득을 했고요. 매출 포지션은 소방 제품 66.2% 그리고 소방공사 33.8%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84억 원, 영업손실 26억 원, 단기 순손실 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파라텍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대표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회사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신규 시설 투자 말 그대로 네.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어디에 시설에. 자, 투자 구분은요. 신규 시설 투자다. 최근 자기 자본 806억 원의 12.6%에 해당되는 102억 원을 좀 투자하는 건데 투자 목적은요. 네. 소방 제품의 제조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늘리고 설비를 이전하겠다. 자, 뭐냐면은 회사가 기존에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소방 제품 그다음에 네. 소방 공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가 제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좀 더 증축하고 네. 관련된 설비까지 좀 이전을 하면서 캐파를 키우는 겁니다. 자, 캐파를 키우게 되면 단순한 어떤 효과가 있죠? 회사의 어떤 변경된 캐파가 증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의 어떤 납품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면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공정도에서 이만큼을 만들게 된다면 추가적인 부분만큼 매출액이 증가할 증가되고 것 같아요. 자, 네. 다량 양산에 따른 이 원가 향상이 좀 된다면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기간은 2022년도 1월 7일부터 네. 올해 8월 30일까지. 자, 인식 기준에서는 8월 30일까지 공장의 이전 증축과 설비 이전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전된 증축된 시설에서 시제품 생산품이 나온다면 언제부터 반영될까요? 8월 말이니까 9월 1일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어떤 생산품이 증설돼서 나온다면 자, 실적의 어떤 반영 여부는 3분기 실적이 좀 일부 반영되거나 4, 4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시를 통해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규 시설 투자예요. 사업과 네. 첫 번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동 모멘텀이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캐파 증설이 기대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매출의 몇 배 정도를 좀 상승할 수 있는가.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수익 지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는데 자, 파라텍은 이런 관점에서 이 신규 시설 투자로 인해서 향후 3분기, 그러니까 올 3분기 이후에 증설된 어떤 매출 반영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2억 원이나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자금 여력은 충분한 편인가요? 네, 일단은 회사가 최근에 뭐 올해 공사 미수금 100억 회수했고요. 전에 이제 최대 주주로부터 200억 원의 대형까지 좀 회수를 네. 했고
유상증자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캐시카우는 지금 48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 분기보고서를 잠깐 보더라도 잠깐 볼게요. 자, 연결재무제표 현금성 자산을 보면 지금 뭐 190억 정도 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 언론 기사의 최근 부분을 본다면 480억 원의 유동성을 갖고 있고 유동자산 자체가 68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또 시대에 맞춰서 소방 설비 사업도 또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최근에 CES 박람회를 통해서 로봇 관련주의 어떤 단기 모멘텀 부각됐었고 많은 집중을 좀 받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 파라텍의 경우에는 소방 이 방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로봇 기술에 좀 접목시켜서 사람이 침투하기 힘든 이 공간에 화재를 조기에 좀 진압해주는 로봇을 좀 개발하겠다. 자, 양산 발표는 올해 상반기에 일반한테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 분야의 이 최초 상장 기업인 이 휴림 로봇이랑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초기 양산형 죄송합니다. 양산형이 아니죠. 개발형 시제품 이 로봇 모델이 올 상반기에 일반에 이제 공개될 이 모멘텀이 시점에 따라서는 좀 이 1분기 이후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고 일단 현장 안전관리자가 이 로봇의 열 화상 감지 이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좀 들어가기 힘든 이 서버 공간, 중대한 데이터를 좀 보관하는 그런 공간에 로봇이 조기에 화재를 좀 진압한다면 불이 좀 더 커지기 전에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보유했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3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4분기에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 같나요? 네, 지금 일단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좀 너무 컸는데 자, 그렇다면 1분기, 2분기가 왜 안 좋았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이 회사의 매출 인식의 어떤 특성이에요. 회사는 먼저 투입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회수하는 공사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소방 제품의 모든 부분들은 먼저 선투입돼서 정산이 늦어지면 매출이 이월된다는 어떤 이 특성 때문에 3분기에 상당수가 좀 이월됐고 이번에 영업손실 26억, 단기 순손실 26억으로 이 적자폭을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4, 4분기에 소폭의 영업이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는 소폭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 성장성도 큰 기업인 것 같은데요. 주가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파라텍 차트 좀 보면은 자, 전고 영역 대비해서 주가가 뭐 많이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지죠. 자, 액면 분할 효과 있고 주가가 좀 단기 빠졌는데 자, 우리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액면 분할 효과에서 어떤 바닥권 영역에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9,200원 제시했던 타점이 자, 비슷한 양상이에요. 액면 분할. 아까는 액면 병합 효과 있고 지금 분할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단기 반영되는 상승 효과는 있지만 막대한 주식이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을 좀 더 단계 좀 저해야 하는 그런 요소에 있다가 회사는 지속적으로 어떤 주가가 전고 대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우호 하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 요소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자,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반기에 휴림 로봇과 합작되는 이 개발형 로봇 모델이 시중에 좀 공개된 어떤 단기 모멘텀을 차지하면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돌입했다. 자,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2,200원, 2,200원에서 요 구간입니다. 2,500원, 2,200원에서 2,500원 구간은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2,200원을 좀 하회한다면 자, 요 구간까지 괜찮습니다. 자, 2,000원에서 2,200원, 2,000원에서 2,200원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에 개발형 로봇 모델이 공개되는 단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0원에서 2,500원 구간은 1차 유효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2,000원에서 2,200원도 적극 매수 구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또 파라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다룬 공시 내용이요. 조금 어렵거나 또 더 다뤄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요.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